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공정 거래 관행의 뿌리가 너무 깊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감사업 발전을 위해 100억 원대 국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일요일 201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집니다. 대회 규모는 얼마나 되고 최고 기록은 몇 분대로 나올지 전망해봅니다. 이번 주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내일은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완성차 업체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영세 부품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이 관행처럼 굳어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자로 부도가 난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만들던 제품입니다. 현대기아차, 승합차 바닥에 쓰이는 이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1,681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산해둔 직접 경비만 쳐도 한 개에 55원씩의 적자를 받고 각종 간접 경비까지 합치면 개당 150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의 주장과 요구는 무시된 채 완성차 업체의 입맛대로 결정되는 것이 이른바 업계의 관행입니다. 제품 단가를 책정하는 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툴을 이 전산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제품 가로 세로 크기만 집어넣게 되면 단가가 제대로 책정이 돼서 나옵니다. 거래를 시작하면서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것 역시 업계의 관행입니다. 계약서가 없다 보니 중간에 납품 물량을 줄여도 가격을 깎아도 부품업체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급 거래를 위탁할 때 서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약서를 미리 발급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이번만큼은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영세 납품업체에게는 단가 후려치기와 납품 물량 줄이기 같은 대기업의 횡포가 법보다 더 가깝고 무섭습니다. 제값주는 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화나 동반 성장이라는 말은 중소기업에게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2기 무너졌습니다. 20만 톤의 물이 쏟아져 상가와 차량이 침수됐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저수지의 2기 점차 무너집니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쏟아지고 손쓸 틈도 없이 저수지의 물은 수로를 타고 인근 도로에 넘칩니다. 산대 저수지가 터진 것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원인을 알 수 없는 구멍이 난 뒤 수압으로 구멍이 커지면서 둑 중간 부분 가로 10m, 세로 15m의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처음에는 돌쇠로 물이 나갔다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 흙부터 붕괴되고 돌이 이제 촉대 이게 앞에 무너져 끊겼어요. 저수지에서 나온 흙탕물은 인근 아파트 도로인 이곳까지 쏟아져 내리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인근 아파트와 상가로 흘러들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쪽 아파트까지 물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았지. 넘칠 줄 알고 우리는 지금 빨리 시내 나가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갑자기 쏟아진 흙탕물로 저지대 주택가는 아수라장이 됐고 차량 10여 대와 상가 20동, 농경지 10,000제곱미터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와보니까는 나락도 다 젖어보고 집은 말도 못하고 막 어이가 없습니다. 산대 저수지는 1964년에 준공된 낡은 저수지로 24만 6천 톤의 농업용수를 저장하고 있었고 오늘 2기 터지면서 90%의 용수가 빠져나갔습니다. 3월 말에 점검을 할 때는 정밀 진단이 하고 일반 유관 점검이 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주시와 농어촌 공사는 무너진 둑을 임시로 보강한 뒤 항구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네, 청도군은 감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혈세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의 한 영농조합이 운영한 이 감 가공 공장은 한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인근 제2공장까지 확장하는데 8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몇 년째 가동을 멈추고 금융기관에 압류된 상태입니다. 국고 보조 시설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한데 법인 대표가 거액을 불법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 서류를 조작했다 적발된 겁니다. 내가 건재단 가치가 그 대출 가치 원하는 다 안다고요. 정치보석이 중지를 안 됐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청도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조금 환수에 나섰지만 금융기관들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해 보조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도 군의회 의장이 대표로 있었던 이 감 가공 시설도 1억 2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돼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9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건의 불법 담보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조금을 또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청도군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안내문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이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보안을 또 센터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보안을 보안시설로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도 감산업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만 98억 원.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눈먼 보조금은 없는지 실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5년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는 통신과 케이블 TV 선 같은 공중선을 집중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절단돼 있는 케이블선과 폐선, 늘어져 있는 선 등으로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대구시는 한국전력과 통신회사, 케이블 TV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정비 추진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한 뒤 우선 정비구역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된 꽃샘 추위로 개화기를 맞은 과수원에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수원은 갓 피어난 꽃이 어는 등 동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 안동시 기란면의 한 자두과수원. 4월 들어 두 차례 때 아닌 눈이 내리고 꽃샘 추위가 이어지면서 꽃망울이 얼거나 꽃술이 마르는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꽃 상태는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자체가 없는 상태고 지금 새로 나오는 것도 거의 안에서 얼어버려가지고 자두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 등 꽃이 일찍 핀 과수 상당수는 꽃샘 추위로 저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새잎이 나기 시작한 사과나무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잎끝이 마르는 등 저온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술이 아무래도 이제 꽃잎이 그러면은 꽃을 피는데 힘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수정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량이 많이 줄겠죠. 다음 주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1도에서 영상 5도, 봉화 등 산간 지역은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되면 이달 하순쯤 서리가 내릴 확률이 높아지면서 농가별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살수 장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런 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폐타일을 태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과원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저온과 태풍 피해로 큰 손실을 입었던 과수 농가들은 올해도 기상재해가 재현되지 않을까를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201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는 일요일 대구 도심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육상 경기연맹으로부터 실버라벨을 인정받은 대회여서 어떤 기록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일요일 201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저마다 우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I've trained well in Kenya, about 3 months. So my condition is well. If anything good on Sunday,
I'll try my best to break my personal record. 올해로 5회째인데 이번 대회부터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제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버 라벨을 인정받아 선수들의 기록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일반 참가자도 지난해보다 3,000명이 늘어나 14,000여 명이 함께 뜁니다.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참가자들에게 재미나는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 골목 투어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를 또 함께 마련했습니다. 또 마라톤 코스 주변 80여 곳에 시민 7,0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응원과 공연도 펼칩니다. 대구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비롯해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등 마라톤 코스 일대 구간별로 교통이 통제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실버 라벨을 인정받은 이번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를 선수만이 아닌 시민들도 참여하는 축제장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제22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내일 오전 경주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13,000여 국내 마라토너와 1,5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해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구간에서 레이스를 펼칩니다. 경주시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주변 마라톤 구간에서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통을 통제합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 시간에는 문화도시 대구를 선포한 지 10년이 된 지금 대구 문화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4월이라고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쌀쌀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이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여전히 봄바람이 심술이었던 오늘,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14.6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쌀쌀한 바람의 숨은 봄 기운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뒤로 보이는 모습은 내일 경기를 앞둔 대구FC 선수들이 자체 훈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봄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고 있지만 연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경기가 있는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좋겠습니다. 경기 관람하기에도 좋아서 이곳 스타디움으로 봄나들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구FC와 인천 유나이티드FC와의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는 내일 오후 3시 무렵, 대구는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고 다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경상북도가 주식회사 유림하이텍 등 6개 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 연구소 설립에 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경상북도는 기술 이전과 마케팅 지원 등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5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64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경찰관의 시각이 아닌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치안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4대학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대구청 차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울릉도의 해상 치안 수요와 응급환자 후송을 돕기 위한 해양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경비와 영토 수호 임무를 맡은 함정들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출발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도 울릉도에 대기하지 않아 해상 치안과 환자 후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서 터를 물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완공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성기준 판사는 국가와 대구수성경찰서 경찰관 10명이 지난해 3월 대구경찰청 종합치안상황실에 90차례 이상 허위 신고를 한 47살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 판사는 경찰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하고 국가도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경찰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노인 요양원에 공급한 혐의로 식당업주 43살 이모 씨와 요양원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당업주 이 씨는 요양원 측의 무기나에 20여 차례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360kg, 43만 원어치를 식품업체로부터 구입해 요양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입 냉동 수산물의 유통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구 경북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 담당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모 대형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등어와 꽁치 등을 보관하거나 재냉동시켜 판매했고 모 백화점은 냉동갈치를 며칠씩 냉장 창고에서 해동시켜 냉장 수산물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8회 독립모걸문학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독립모걸문학관과 금장대 등 경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